안녕하세요. 세계문화유산 15주차 마지막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강의는 저희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뭐랄까요, 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왔던 수업들을 정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수업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15주차의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온라인 수업으로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도를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단순하게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이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뭐 이런 게 이런 의미가 있다, 저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이론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 전달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문화유산들을 확인을 하시고 보시고 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나 뭐 혹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15주 2시간씩의 시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주차부터 7주차까지의 내용을 이제 8주차의 1차 정리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9주차부터 14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강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상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강의 목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세계 여러 문화유산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와 이런 이제 과거의 것들과 그런 것들과 연결된 현대인들의 생각들, 사고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미래의 어떤 미래 사회의 사고와 생각들, 변화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 그러니까 미래 사회로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좀 이제 추측의 차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 혹은 생각에 이제 상당수 이제 맡긴 부분이 있고요. 주로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은 과거에서부터 과거의 이제 문화유산들, 그리고 그 문화유산을 만들고 향유를 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 그 이제 인간들의 주목을 하고 그 인간들이 만들어 온 문화에 주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제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여러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고루 담아내고자 했고, 또 이제 인류의 역사상,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여러 문화사상으로 주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9주차에는 바티칸 시국에 대한 내용들을 했어요.
바티칸 시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로마 내에 있는 일종의 이제 가톨릭 도시국가, 뭐 자치권을 가진 그런 일종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톨릭의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도화된 종교, 그리고 종교가 가지는 권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티칸이라는 이 이제 그 장소를 가보면 굉장히 이제 엄숙하고 뭐 화려한 이런 이제 이제 도시 국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교황이 가지게 되는 이 이제 권력, 그리고 이제 왕 혹은 그러니까 이제 각 국가의 왕들과의 어떤 그런 이제 종교적인 뭐 혹은 권력적인 측면에서의 기란관계,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국가나 뭐 사회의 어떤 그런 발전, 뭐 혹은 이제 그 전개, 이런 부분에 이 종교가 거의 뭐 제도적인 측면과 가까이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제로 이제 종교라는 이 이제 그 문화현상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종교나 뭐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런 이제 문화 현상들은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그런 가능성들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뭔가 이제 종교화, 권력화, 제도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 바티칸 시국의 사례로부터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뭐 부패하고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뭐 자의적이 됐든 타의적이 됐든 이제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정화의 노력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둬서 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이제 종교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0주차에는 이제 피렌체 역사문화지구를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 늘 상위권에 랭크되는, 그러니까 뭐 1위 아니면 2위, 적어도 3위 안에는 드는 그런 이제 곳 중에 하나인데, 이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 그 피렌체 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가 르네상스죠. 이제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생했던 유럽의 일종의 문예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인간입니다, 인간. 이제 인간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이냐와 같은, 부분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특히 이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었는데요. 이 메디치 가문이 예술 문화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예술 문화가 본격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때부터는 종교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예술품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의 모습들, 인간의 형상들로 그려지거나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제 뒤에 이거 있는 그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그 이제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화의 일부죠. 이게 실제로 이제 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천지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은 그 신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려져 있죠. 굉장히 이제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대의 어떤 회화나 예술품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유럽이 힘든 시기였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는 좀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주차에는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예수 요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 요새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대항해 시대 혹은 대발견 시대라는 어떤 용어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좀 편향적인, 좀 문제가 있는 용어다라는 것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흑사병도 있었고, 뭐 인구수도 굉장히 감소를 했고, 이제 본격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요건들이 사실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유럽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신항로를 개척하고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특히 그 대항해 시대에서 가장 선구자적이고 가장 주도적이었던 국가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까지 유럽의 무역의 중심지는 지중해였단 말이죠. 지중해였는데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그러니까 이 지리학상 그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국가였단 말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가지고 새로운 루트를 뚫어내는 게 사실은 이제 국가의 존폐와도 연결되는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과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 이제 신항로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두 국가 중에서도 더 사실은 또 빠르게 뭐 혹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국가가 여러분들 이제 포르투갈이죠. 그래서 이 이제 예수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오래 거치면서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예수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인들의 동아프리카 진출과 또 이제 아랍인들의 어떤 그런 이제 동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문화유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주차는 이제 마카오 역사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대항해 시대 혹은 대발견 시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유럽의 어떤 열강들이 이제 아시아, 뭐 미국,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식민지로 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민 지배와 관련된 사례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마카오 역사지구 문화지구를 이제 선택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카오 역사지구도 포르투갈인들의 지배를 받았죠. 이제 이 포르투갈인들이 신대륙 쪽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저쪽에 아프리카 통해 가지고 뭐 아랍, 인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도시가 이 마카오라는 도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포르투갈인들이 정착을 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제 보내왔다라는 점들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속하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에 속하지만, 그리고 본래도 중국의 영토였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포르투갈 문화와 중국 문화가 이제 좀 융합된 그런 형태의 독특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전승 보존해 왔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해 볼 만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식민 지배의 어떤 그런 이제 제국주의의 논리가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신시장의 개척, 그리고 그 시장들에 있어서 이제 물자든 인적 자원이든 이 자원들의 수탈, 약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들,
12주차에 살펴봤습니다. 13주차에는 여러분들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서 봤죠. 이제 미국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경우는 다문화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문화와 문화융합이 좀 이제 개념상으로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문화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유럽식의 다문화와는 전혀 다른 형태. 애초에 이제 이 사회, 그러니까 국가가 출발할 때부터 이제 전혀 개연성이 없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국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그 여러 민족들의 문화들이 공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이 성장을 하고 뭐 그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이제 자세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 여신상이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서 그 이제 에펠탑을 지은 이제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를 하고 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로 준 거죠. 근데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리 달가울 리는 없는 그런 이제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이제 화해와 뭐 어떤 그런 공존의 표시로 이제 이 여신상을 세웠다라는 측면에서 이 자유의 여신상이 사실 문화 간의 공존, 문화 간의 융합 혹은 이제 다문화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4주차는 마지막으로 피에몬테 포도밭 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자본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뤘어요. 실제로 이제 이 문화유산들이 현대적으로 이제 전승 보존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뭐 어떤 형태로든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그 컨텐츠에 자본이 입혀지면서 상당히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피에몬테 포도밭 경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소위 우리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이라는 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 와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 1900년대로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로 이제 포도주, 소위 이제 와인을 생산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먹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게 뭐 당연히 일반적인 형태의 향유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20세기로 들면서 본격적으로 거기에 자본의 색채가 입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와인이라는 술이 유럽에서 먹으면 되게 싸요. 유럽에서 사면 되게 싼데, 오히려 이제 다른 유럽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 가면 그 유럽의 어떤 그런 와인들이 굉장히 가격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이제 이유가 이런 이제 자본적인 색채가 입혀지고, 그 자본에 따라서 이런 이제 와인과 같은 음식 문화 컨텐츠들도 이제 순환되고 어떤 생산되고 이제 소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와인 음식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프랑스를 제일 먼저 많이 떠올리는 편인데, 이제 피에몬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와인의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와인의 어떤 그런 이제 생산과 유통과 소비와 관련된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여러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14주차의 피에몬테 포도밭 경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옆에 조금 잘렸네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통해 보는 인류의 문화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인류의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사를 살펴보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인류는 경쟁, 대립, 수탈, 침략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지금은 좀 조용하다 싶었지만 사실 얼마 전부터 이것도 이제 시간이 벌써 좀 지났죠.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또 막 난리 났잖아요. 인류는 사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늘 경쟁과 대립을 해왔고 수탈과 침략을 해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은 어쨌든 이제 재원이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바닷물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석유를 만들고 이럴 수는 없잖아. 재원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야. 거기에 욕망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경쟁과 대립, 수탈과 침략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제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인류들의 어떤 이제 역사적인 과오, 성과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된 총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의 사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나 어떤 역사적인 과오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과오라고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승리자의 어떤 그런 이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승리자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변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실 역사적인 재평가들이 늘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오냐 성과냐 이런 부분들을 후대에 늘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 안에는 뭐 인간의 폭넓게 이제 사유나 생활 방식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역사적인 과오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된 그런 총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사유의 방식이나 사회의 어떤 구성 방식, 발전, 변화는 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늘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산의 어떤 양상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사회 발전에 따라서 이제 그 사회를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주된 키워드가 신이었어요. 신이 제일 중심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사회를 주도하는 계층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나 사제나 뭐 이제 우리나라식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를 주도하는 계층이 되는 거죠. 그 사례는 뭐 고조선의 당군이라는 개념이나 뭐 신라의 화랑 같은 집단들이 사실 이런 이제 제사장 신과 관련된 어떤 그런 핵심적인 주도 계층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고대의 어떤 유적이나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이제 종교적인 의미, 주술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알타이 암각화나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이제 인간의 생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런 이제 암각화들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이제 신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세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이제 상위 계층인 귀족 계층이 가장 이제 중심 계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려의 문벌 귀족이나 조선의 사대부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중세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문화유산이 그런 식으로 나왔냐면, 귀족들은 어쨌든 이제 90% 이상의 평민이나 천민들보다 그들과는 다른 어떤 이제 모습들을, 그리고 이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어떤 그런 이제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거대하고 이제 뭔가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사치스럽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제 고대에는 종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키워드가 신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세가 되면 이제 종교가 제도화되고 권력화가 된다라는 건 역시 이제 사회의 중심 키워드가 신분이고 그걸 주도하는 계층이 귀족 계층이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가 되면 여러분들 돈이 제일 중요하죠. 뭐 현대까지도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근대 키워드는 돈이 이제 가장 중점적인 키워드가 되면서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이제 소위 사회 주도 계층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계층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부터는 자본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의 이제 자본의 색채가 입혀진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융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현대 미래는 정보, 뭐 이제 정보 특히 지성적 특권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도적으로 뭔가 이제 뚜렷하게 결과물로 남아있는 그런 이제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찾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역사적인 시간적인 개념이 더딥혀지면 문화적인 결과물, 그러니까 소위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사회 구성원의 모든 활동이 이런 이제 그 당시의 주도적인 키워드와 주도 계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제 이념이나 키워드, 그러니까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이나 키워드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계 문화유산 마지막 주차 온라인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